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실전 매매를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세 완전 대폭락하는 시기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오늘 마침 그게 나왔어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를 했고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거래일자 보시면 오늘 3월 19일 지금 밤이거든요. 제가 항상 밤에 또는 새벽에 올리니까 예, 오늘 이제 매매한 겁니다. 19일 날 매수 코덱스 레버리지를 8,505원에 매수해서 매도 8,560원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2.6%의 수익을 냈어요. 오늘 역대급으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어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는 정말.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구간 안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종합이에요. 레버리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구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먹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보자. 그쵸?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자 12시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밥 먹고 나서 12시 초반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워낙에 많이 떨어지니까 8% 이상 떨어지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하죠. 요 구간을 제가 먹었던 겁니다. 서킷 브레이크를 이용한 매매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한다는 걸 제가 알았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를 단타를 쳤으니까 레버리지 한번 펼쳐볼게요. 차트를. 안 펼쳐지나? 제가 저걸로 매매를 하잖아요. 저 스마트폰으로 매매를 하니까 요 컴퓨터용 요 HTS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나? 이거를 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참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 요거네요. 요 구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게 보이네. 이렇게. 자,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시점이 보자. 요 구간일 거예요, 아마. 요 구간이죠. 자, 점심 먹고 왔더니 보니까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려 있는 거예요. 12시 5분에. 그죠? 12시 5분에 12시 6분. 37분이잖아요. 여기서 이까지 텀이 지금 보시면 30분 동안 서킷 브레이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8%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한테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해서 서킷 브레이커 걸리는 겁니다. 매매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자, 일주일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이거든요. 이게 19일 목요일 오늘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수가 9%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대폭락이죠, 대폭락.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진짜로. 어제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진짜. 자,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이란 말이죠. 제가 먹은 구간이.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정신 차리겠죠. 이 구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8%거든, 지수가.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 공포심에 쩔어 있다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마음이 좀 풀리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죠. 왜? 지금 공포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크 걸린다고 바로 반등 나온다는 100% 확신이 절대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크 때문에 무조건 매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 플러스
무슨 뉴스가 떴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대출 50조 지원, 서민금융 지원 50조 기사 나왔죠. 그게 이때 나온 겁니다. 이 구간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미국 그러니까 미국 주식 주가지수랑 우리나라 주가지수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낙폭이 절대 약하지 않다라는 가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가정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줬고요. 다시 한 번 더 서민금융 지원으로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순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잡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간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자, 지금 현저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던지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주식을 잘 하려면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대폭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 자체를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 언젠가도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왜? 거기에 같이 몸을 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하는 매매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는 모든 매매법은 다 원리가 그냥 일맥상통합니다. 순간에 어떤 변곡점을 잡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 순간에 이제 변곡점을 잡는 거죠. 근데 잡은 다음에 이 상한선을 미리 정해둬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이 구간이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이 구간이 아마 한 5% 정도 될 겁니다. 5% 이상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수하자마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잡았네요. 지금 보니까 예, 아까 6,605원이었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 딱 잡았네요. 그 다음에 이게 급등할 때 제가 팔았던 거죠. 근데 제가 판 가격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2.2 구간이 그러니까 실제로 한 5% 되는 구간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되게 평온하게 보이잖아요. 쑥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리 내가 산 다음에 팔 가격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 위로 엄청나게 요동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매수를 할 때 걸어두고 위에 바로 걸어둡니다. 매도에다가. 왜? 그 미리 계산을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요 구간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이렇게 걸어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현재가 창을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엄청나요, 진짜. 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순간에는 거기에 그냥 녹아들 수 있죠. 잘못하면 심리적으로 말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래 위로 엄청나게 요동치니까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것만 보고선 도저히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매수가와 매도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단타를 그런 식으로 친다는 겁니다, 저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잘 팔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오늘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거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제가 샀던 이 저점까지 깨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물론 저는 여기서 팔았지만 중간에. 그래서 제 예측은 어쨌든 틀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나죠. 근데 예측이 틀렸어요. 근데 자, 이게 길게 한번 볼게요. 다시 제가 이 구간에서 사서 여기서 팔았고, 근데 실제로 제 예측과는 다르게 이 저점을 다시 뚫었죠. 그러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제가 했었어야 돼요, 원래라면. 예. 왜냐, 이 구간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 구간에서 심리가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더 뚫었으니까 이 구간은 진짜 저평가 구간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네, 못 먹었습니다. 왜?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게 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꺼졌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틀렸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공포심 때문에. 저 역시도 사람이니까 이 공포심 때문에 여기서 원래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구간은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원래라면 그런 게 없고 잘 체크를 하고 있으면 사실 이 구간도 잡았어야 되는 게 맞긴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게. 이어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이게.
이게 한번 보자. 이걸로 보나? 아, 나오진 않네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아, 7.83인가 보다. 여기 대비 여기가. 하여튼 엄청나요. 이 구간이. 자, 여기서 이게 5%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10%는 되겠네, 최소한. 하여튼 엄청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회가 온다는 거죠. 예. 무조건 폭락한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폭락을 한다 해서 무조건 공포심에 질려 있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이런 폭락 구간에서도 반대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반씩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폭락 구간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던지지만 반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매수세가 붙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 구간만 잘 찾으면 결국 그 반등을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단타는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공포나 희망 이런 걸 떠나서 냉정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논리와 기본어만 가지고 있어도 전혀 몰라도, 그러니까 크게 복잡하게 몰라도 얼마든지 매매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크게 아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생각은 많이 하고 이 시장의 어떤 이 트렌드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만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복잡한 이런 것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진짜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얼마든지 수익을 내요. 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주식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한번 영상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